자, 오늘 배우는 앙금이라고 하는 거. 앙금. 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둘의 결합력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특정 양이온과 특정 음이온이 결합해가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모든 양이온과 모든 음이온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 그렇잖아. 세상에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반쯤씩 있어도 결혼해서 같이 부부로 사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 그랑 똑같은 거야. 얘네들도 특정 양이온과 특정 음이온이 반응해서 앙금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시 앙금들은 여러분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나왔던 애들이 아까 전에 AgCl, PbI2와 같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앙금들은 어떤 특정한 색깔을 앙금마다 또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비커에 내가 NaCl, 소금이에요. 사실 이게 물속에 녹아버리게 되면은 이온화되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존재를 하게 되거든. 그리고 또 뭐를 섞어줄 거냐면은 AgNO3 지산은이라고 하는 것을 물속에 녹여요. 그러면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존재를 한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큰 비커를 가지고 와가지고 큰 비커에다가 이렇게 섞었어요. 섞게 되면은 누가 맞나? 누가 너무 좋아해?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좋아 죽는 거야. 그러면은 Ag랑 Cl은 딱 붙어가지고 물속에 누가 깔아앉게 되고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는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얘네들끼리 반응하게 되면은 AgCl이라고 하는 앙금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경꾼은 그냥 옆에 붙여서 적어줘요. NaNO3 이렇게 적어준다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으로 보면은 AgCl 플러스 AgNO3는 AgCl 앙금 아래쪽으로 화살표 플러스 NaNO3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앙금인 얘고 얘는 흰색을 띠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쌤이 그냥 이제 건너뛰는 얘기로 얘기했는데 이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 알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알자 이온은 누구냐면 바로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알자 이온이죠.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 얘네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 구경꾼 이온은 누구냐면은 바로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자 이온 반응식을 적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알자 이온 반응식.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했던 알자 이온들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적어줘요.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둘이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고 화살표에서 AgCl이라고 하는 앙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개 더 봤던 예시를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애가 있었냐면요. 물속에 싹 녹여가지고 존재하는데 그게 누구냐? Ki. 물속에 녹으면 K 플러스와 I 마이너스로 존재를 하는데 두 개를 녹였다고 할게요. K 플러스 I 마이너스를 각각 두 개씩. 그 다음에 PB 이런 NO3 두 개. 얘가 물속에 녹게 되면 어떻게 있냐면은 PB2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 녹아서 존재를 하게 돼요. 이거를 큰 수조에다가 이제 섞게 되면은 누가 PB2 플러스가 누구를 I 마이너스들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PBI2 이렇게 덩어리져서 깔아앉게 돼요. 얘는 또 노란색의 색깔을 띠는 앙금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뭐하고 있어? 또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반응식을 적어주게 되면 얘랑 만나가지고 둘이 화살표에서 PbI2라고 하는 앙금이 만들어지고 플러스 나머지 거 적어주는 거지. K와 NO3가 두 개씩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것 중에 알짜 이온을 이야기하라 라고 한다면 PbE 플러스와 그리고 I-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경꾼 이온은 K 플러스와 그리고 NO3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알짜 이온 반응식을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PbE 플러스가 있었는데요. I 마이너스 두 개랑 반응을 해서 PbI2라고 하는 노란색의 앙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이게 알짜 이온 반응식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저거를 앙금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 또 앙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색깔이 있다 그랬죠? 앙금마다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 봤었던 친구 AgCl은 흰색이었죠. 그 다음에 PbI2는 노란색이었죠. 이거 말고도 어떤 색깔들이 있냐면요. Ca, 칼슘, CO3, 탄산칼슘. 얘도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BaSO4. 얘도 흰색이에요. 흰색이 좀 많죠? 그 다음에 검정색도 있어요. 검정색은 어떤 친구가 있냐면 CuS가 검정색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앙금의 종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게 요 정도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한번 배울 때 좀 잘 배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실강으로 수업하게 되면 쌤이 프린터로 정리를 해서 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알짜이온 반응식 AgCl이랑 PbI2는 봤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알짜이온 반응식을 적어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BaE 플러스와 SO4E-가 만나게 되면 BaSO4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E 플러스와 그 다음에 CO3E-가 만나게 되면 CaCO3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CuE 플러스와 그리고 Se-가 만나게 되면 CuS라고 하는 검정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앙금들을 어디다가 이거 배워갖고 어디다 쓰느냐? 이 실제 생활에서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는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 이 위에서 만들어지는 NaCl과 AgNO3를 섞었을 때, 그리고 KI와 PbNO3,2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각각 흰색 앙금과 노란색 앙금에 대해서 봤었고, 나머지 앙금 형성 봤을 때 탄산칼슘, 황산바륨, 그리고 황화구리를 살펴봤죠. 우리 실제 생활에서 앙금의 확인은 이런 거예요. 수돗물. 수돗물을 마셔보면은요, 약간 소독약 같은 냄새가 나요. 약 냄새가.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거기에 소독약이 녹아 있어서 그래요. 소독약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정수하는 정수 처리 상수도 공사, 상수도 이제 처리 공사 같은 데서 이제 도수, 그러니까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이제 정수해서 집으로 보내주잖아. 세균도 없애주고 막 살균 작용하고 막 이래갖고 다 필요 없는 물질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한 물을 집으로 보내주는데 생각해보면 집이랑 그 정수소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근데 그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그 수도관에 오염물질이 없으라는 법은 없죠. 실제로 있어요. 오염물질이. 세균들도 있고. 그럼 깨끗하게 정수를 해도 우리 집에서 이제 수돗물 틀면 세균에 감염된 더러운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래서 정수 처리를 한 다음에 염소를 조금 녹여서 염화이온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고 보내요. 염화이온이 살균 작용을 해줘요. 살균. 세균을 죽여주거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이포염소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산화작용을 해갖고 세균을 죽여주는 건데 뭐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수돗물 속에 들어가 있는 염화이온이 세균들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궁금한 거지. 그런데 수돗물에 진짜 염화이온이 녹아 있을까? 그때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은이온을 수돗물에 떨어뜨려 보면 돼요. 그럼 뭐가 될까? 바로 염화이온과 음이온이 바로 반응해서 흰색 앙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거야.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물속에 어떤 이온이 녹아 있는지 내가 앙금 형성 반응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폐수 속에는 납도 있고 뭐 카드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납 같은 거 있잖아. 폐수 속에 섞어서 강에다가 버리게 되면 큰일 나요. 이게 우리 옛날에 일본에서 옛날에 일본에 막 사람들이 약간 조금 과학기술도 안 발전하고 막 이랬을 때 어떤 일본의 공장에서 납이라든지 뭐 수은이라든지 뭐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물에다가 그냥 폐수로 갖다 버린 거야. 그냥 그걸 그냥 그렇게 갖다 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막 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먹어버리겠지. 근데 그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중금속들이 몸에 축적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납도 중금속이고 뭐 카드뮴도 중금속이고 이제 수은도 중금속인데, 예를 들어 수은을 먹게 되면은 미나마타병이라는 병에 걸려요. 그 다음에 카드뮴을 이제 먹어버리게 되면은 이따이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이따이가 일본말로 아프다라는 거거든. 아프다 병이에요. 두 번 얘기했으니까 겁나 아픈 거겠죠. 뼈가 막 휘어지고 부러지는 아픔을 겪게 돼요. 이렇게 중금속들은 몸에 한 번 들어오게 되면은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 수치 이상의 수치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병을 일으켜요. 특히 이 세 가지 물질, 방금 얘기했었던 수은, 카드뮴, 이제 그리고 지금 납, 이런 애들은 특히 납 같은 경우에는 막 중추신경계하고 심장이라든지 간 기능을 막 손상을 시켜가지고 좀 문제가 되거든.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걸 갖다 보면 큰일 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거 마시면.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확인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폐수를 일부분 퍼서 그 안에다가 뭐를 떨어뜨려 보는 거야? 아이오딘 화이온을 떨어뜨려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bI2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이 딱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남이 있다면. 그래서
당신들 여기다가 섞어갖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정수해서 폐수를 버리기 때문에 폐수 처리해서 버리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가서 물 딱 떠갖고 아이오딘 하이온 딱 떨었었는데 갑자기 노란색 앙금이 망들어져갖고 막 가라앉아. 이렇게. 그러면 바로 벌금이고 영업정지 당하고 난리 나는 거야. 그렇게 확인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을 쓰고 있어요. 대박이죠? 자, 우리 주변에 앙금이랑 또 관련돼 있는 현상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조개 껍데기 있죠. 산호랑 조개 껍데기, 흰색의 딱딱한 고체 물질. 사실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분필도 그렇고요. 동물의 뼈도 그렇고요. 달걀 껍질도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CaCO3, 탄산칼슘이 주성분입니다. 앙금이죠. 그리고 지하수에도 칼슘 이온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막 공장 용수나 지하수를 막 공업 용수로 썼는 거야. 막 공장 돌리는 데도 쓰고 보일러 용수로도 쓰고 막 그랬어. 아무 생각 없이. 제일 처음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막 갑자기 막 보일러 열이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 물이 잘 안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지. 이 왜 그렇지? 하고 계속 또 틀었더니 나중에 보일러 들어오는 수도관이 터져버린 거야. 왜 터졌지? 확인해 보니까 거기 막 돌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꽉 차져 있는 거야. 내 돌 집어넣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누가 돌을 집어넣었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샘물이라고 불러주는데 샘물 그러니까 계곡의 물이라든지 우물물 뭐 이런 애들 이 칼슘 이온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근데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CO3E- 탄산이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둘이 만나서 CaCO3, 석회암, 석회석, 대리석처럼 CaCO3 암석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관석이라고 해요. 관석이 조금씩 쌓이더니 거길 막아버리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칼슘 같은 것들을 좀 없앤 상태에서 써야 돼요. 이런 거. 대표적인 앙금 관련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특히 이제 CT 촬영할 때 엑스레이는 그냥 사진만 찍는 거라면 CT 촬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X선으로 영상을 찍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주기 위해서 조영제라고 하는 약품을 써요. 좀 마시거나 혈액 속에 집어넣거나 뭐 이런 조영제가 있는데 조영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사진이 더 선명하게 나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조영제가 바로 황산바륨이에요. 황산바륨, 흰색 앙금이죠. 그 다음에 우리 중앙선 표시하는 그 노란색 두 줄 있죠? 그게 또 뭐냐면은 크로뮴산 납이라고 하는 이제 노란색 앙금이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주변에 앙금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배웠는 내용으로 33페이지 문제 풀어봅시다. 자,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앙금 생성 반응이죠. 앙금. 서로 다른 두 수용력을 섞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성하는 반응. 자,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AgCl이고요. 그 다음에 PbE 플러스와 EI 마이너스는 PbI2죠. 자, 6번에 이 반응과 생성되는 앙금의 이름과 색깔을 쓰세요. 염화은 흰색이죠. 그 다음 Ag 플러스 그 다음 CO3E 마이너스 그 다음에 BaSO4 그 다음에 PbI2는 노란색. 자, 서로 다른 수용액을 섞으면 항상 앙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짝이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짝이 지정되어 있는 애들도 크게 몇 개가 안 돼.
다음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하면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죠. 앙금 3번에 앙금 생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반응시켜 용액이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금속을 섞었는지 배수에 물속에 수돗물 속에 진짜 염화이온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수돗물 속에 Cl-염화이온이 있는 걸 확인하려면 Ag+를 집어넣으면 되죠. 은이온을. 폐수 속에 나비온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I-를 넣으면 돼요. 10번. 조개의 단단한 껍데기나 산호의 주성분이면 CaCO3, 탄산, 칼슘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지. 10초 정도.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뒤로 넘겨서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고요. 자, 실험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온 반응 실험지를 비닐 사이에 끼우고요. 그 다음에 실험지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질산칼슘 수용액을 각각 떨어뜨렸어요.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질산칼슘 수용액을 각각 여기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한 방울씩. 그 다음 질산은 수용액을 쭉 다 한 방울씩 떨어뜨렸고 그 밑에 줄에는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쭉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그럼 잘 봐봐. 여기 Ag 플러스 있잖아. Ag 플러스 있잖아. Ag 플러스는 누구랑 반응해? Cl-랑 반응을 하죠. Cl-. 그러니까 Cl-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전부 다 앙금이 만들어졌겠죠. 누구? 염화나트륨 수용액. 여기 Cl- 있잖아. 염화칼슘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또 여기도 Cl-가 있으니까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탄산나트륨 수용액은 탄산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반응하는 건 칼슘 이온과 바륨 이온 정도 있는데 여기서 뭐 칼슘 이온만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보면 칼슘 이온 있잖아. 칼슘 이온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앙금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1번 정리.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하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된다. 그리고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반응하면 흰색 앙금인 탄산, 칼슘이 생성된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2분, 3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 자,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OX하기,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였더니 나트륨이온과 질산이온이 앙금의 생성이 되었어? 아니지. 염화이온이랑 은이온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 X.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생성되는 앙금은 그렇지. 그 은이랑 반응한 건 전부 다 염화이온이니까 AgCl이 만들어지겠죠. 염화원은 물속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이다. 정확하죠.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 반응하면 탄산과 칼슘 이온이 반응하여서 앙금이 생성됩니다. 탄산칼슘. 그 다음 탄산나트륨과 수용액과 질산칼슘 수용액이 반응해서 앙금이 생성될 때 CaE++ CO3 E-는 CaCO3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릴 때 생성된 흰색 앙금은 모두 물속에 녹지 않습니다. 그죠? 앙금인데 왜 녹아요? 자, 수돗물에 질산은을 떨어뜨렸을 때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은이랑 반응하는 Cl- 염화이온이 있기 때문이죠. 이온식으로 섞으라 그랬으니까 Cl-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는 어떤 물질 A를 물에 녹인 후에 앙금 생성 반응시켜 실험과
반응 실험과 불꽃 반응 실험을 했다. 은이랑 만났더니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네. 아하. 그러면 뭐가 녹아 있겠다? 염화이온이 녹아 있겠다. 그럼 염화이온이 녹아 있는 건 염화칼슘과 염화칼륨이에요. 근데 불꽃 반응 색깔이 보라색이 나왔다. 그러면 보라색이니까 칼륨이 태웠을 때 보라색이 불꽃 반응색을 내죠. 그래서 정답은 염화 칼륨. 까닭을 서술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은 이온과 염화 이온이 반응해야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K의 칼륨의 불꽃색이 보라색이기 때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